그러면 선동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선동당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 일단 선동이 뭔지 생각해야겠죠. 선동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못된 정보를 정보만 봐서는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 말싸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싸다. 수십 년간 평균 부동산은 예금만큼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이것도 상식이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진 사실이에요. 이제 강남은 아닌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혼 결혼, 출산이 많은 이유는 쉐어에 있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월세가 감당이 되지 않으니 쉐어를 하게 되고 출산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또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결혼을 늦추고 캥거루족을 유지하거나 캥거루족으로 돌아가고 월세방이 고시원으로 바뀌는 등 가처분 소득 저하, 삶의 질 저하가 일어나고 출산율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오르면 출산율 떨어진다, 출산율 오른다인데요. 보시면 둘 다 딱히 말이 안 되지 않죠. 둘 중 어느 추측이 맞는지 아니면 전부 틀렸는지는 논리만 보고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지성과 논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동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랑도 일맥상통하죠. 상대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베트남의 한라산 물 수출 사업이라든지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면 논리와 지성과 전혀 상관없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동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필연입니다. 뉴스에서는 사드 전자파 맞으면 사람 뒤진다고 하고요. 향후에 카톡방에선 김춘식 선생님이 문재인이 금괴 300톤 갖고 있다고 하고요. 고향 친구는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한번 사보라고 해요. 유튜브 해외 선물 방송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코스닥은 K모 제지회사가 PER상 좋다고 해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한다 쳐봅시다. 직장에서 이상하게 30살 주는 남자들이 일을 못한다 쳐봐요. 진짜면 그건 그것대로 좀 충격이겠는데 아마 30살 주는 남자가 일을 못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겠죠. 잘못된 정보에 내 알아서 선동을 당했네요. 그런데 말이죠. 선동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동해야지, 뭘 해야지 선동당한 거예요. 뉴스 그냥 보지 마세요. 카톡방에서 그냥 신년 축하 움짤만 보세요. 투자 3년 공부하고 하세요. 30살 남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일 잘할 거라 생각해주세요. 역시나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투표도 그냥 하지 마세요. 선동 안 당하고 투표하시려면 정말 앵간치 공부하셔야 돼요. 앵간치 공부 안 하시면 선거 홍보물을 더 잘 만들고 거리에서 유세 차량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을 뽑게 되지 않을까요? 맨날 어떤 판만 뽑든가요. 실제로 부동층이 거리에서 유세차를 더 많이 본 사람을 뽑거나 포스터가 더 멋진 사람을 뽑든가 해서 선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앵간치 공부하고 선거하시는 게 아니면 운이 나쁘면 완전히 내 이득과 반대쪽에 표를 던져서 최악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람이 한번 어떤 정치 성향을 정하면 큰 계기가 없으면, 엄청난 정치 관심층이 아니면 정치 성향이 좀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부모님이라든지요. 어떤 파가 평생 동안 오를 리는 없으니 그 사람들이 모두 투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힘든 일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모아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봐야겠죠. 어떤 주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한테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를 배워서 사기를 덜 당하고 돈을 불릴 수 있다면 몇 년이 걸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 생각엔 나와 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잘 모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겸손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뭘 공부하기 시작하면 일단 공부하고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공부가 끝도 안 났는데 앞에서 공부한 게 사실 아니래요. 아래에선 부서지고 위로는 거의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20대에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서지고 쌓고 있는데 엄청 쌓았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교수는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대학원생의 절반을 가로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저명한 교수의 바벨탑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높고 크긴 하겠죠. 근데 교수 입장에선 어제도 폭격 맞고 수리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바벨탑에 폭격이 날라옵니다. 평생 수리를 해요. 절대평가로는 그냥 누더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언제 어디가 틀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상대평가로만 바벨탑이 인간들 중에 제일 큰 거죠. 거기에 덤으로 너무 모르면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버려요.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거기서 어떤 걸 모르는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모르는 게 보통 많겠죠. 아니 내가 자바랑 PHP랑 MySQL 안다고 쳐봐요. 그럼 루아랑 파이썬이랑 비주얼 베이직 이하 수십 개를 모른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일 이것들이 뭐하는 작건인지 모르신다면 모르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절대평가로 별거 아니다 말하게 되는 거라 생각해요.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의 나열이죠. 만일 상대평가로 해달라고 하면 교수가 대학원생들 탑은 요만하다고 하겠죠. 누구든 잘 모르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의견을 수정할 준비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읽은 내용이 미심쩍을수록 제 의견인 척 아는 사람 전체한테 살포를 해요. 맞다고 증거를 알아서 가져와 주거나 틀리다고 증거를 알아서 가져와 주겠죠. 틀렸을 때 쪽팔림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미 앞서 이야기한 것들 때문에요. 누구나 틀릴 수 있고 틀린 게 지능이랑 아무 상관도 없고
근데 왜 쪽팔립니까? 전에 1970년대에는 장사가 1000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게를 열기만 하면 떼돈을 벌었다고 어디서 읽었거든요. 미심 적어서 단톡에 살포를 했어요. 친구가 아버지가 그렇게 떼돈을 벌었대요. 부럽네요. 그리고 술값으로 다 날리셨대요. 그런데 누구나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읽고 판단하는 건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욱 힘들어지니까요. 어느 정도 못 믿겠는 건 그냥 무시해야겠죠. 판결문 90% 믿고 뉴스 경제 부문 30% 믿고 뉴스 사설 70% 믿고 뉴스 정치 부문 50% 믿고 인터넷 30% 믿고 대중서적 20% 믿고 학문이라면 각 학문에서 주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요. 특히 학문이 과학적이지 않을수록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돈벌이에 오용되고 주류가 찾기 힘들거나 국내에 없거나 심지어 의미 있는 주류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즉 어떤 과는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해당 과의 주류 정보가 아니면 그것도 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주류라면 의미 있는 정보들이었으면 주류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시장에 왕창 맡겨야 한다는 사람들이랑 돈을 풀면 만고 땡이라는 사람들끼리 몇십 년 전에는 맞짱을 떴었죠. 그런데 둘 중 누가 이긴 게 아니에요. 주류 경제학은 모조리 다 섞어서 맞는 말만 뺏어 쓰고 있어요. 주류에 편입되지 않으면 옳다고 증명되지 않았거나 틀린 내용들이고요. 완전히 주류와 반대되는 새로운 논리라도 세계의 나머지 인간과의 토론에서 전부 이기면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류와 어긋나는 새로운 논리로 세계인과의 승부에 나설 생각이 아니면 주류 유해를 배우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해당 과의 주류 흐름을 비전공자가 며칠 만에 알아낼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오래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류 흐름을 체득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주류를 모르는데 지금 배운 게 비주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주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뇌피셜만 있고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뭐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학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니면 뉴스나 교과서나 주위 사람이 비주류 정보나 주류가 없는 학문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정보는 전부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즉 우리가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르는 게 더 나아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선동 안 당해서 더 낫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도 나오듯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괴멸적이게 어렵습니다. 애초에 노력한다고 누구나 되는 일인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이해할지 의심스럽고요. 이 영상이 인기를 끌지 의심스러워요. 뭔가 지성과 논리력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되어버렸는데요.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력은, 지성은 애초에 쉐어를 하면 출산율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쉐어를 한다, 이 두 개만 알고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이 오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즉 공부를 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올바른 정보를 얻는 거에만 매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학문을 하려고 하면, 내가 창조하려고 하면, 맹글려고 하면 논리와 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영상에서 나온 논리를 한 번도 어디서 읽은 적은 없거든요. 저는 올바르게 갖추려고 노력한 정보들을 충격적인 양으로 모아서 혼자서 그냥 머리에서 뚝딱뚝딱 깡깡깡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쓸모없는 학문이 있다는 것만 배웠고요. 똑똑한 사람이 속을 수 있는 사실만 몇 번 보고 과학의 개념과 주류의 의미만 배우고요. 너무 모르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만 배우고요. 뭐 그런 것들을 배웠지 한 번도 똑똑한 거랑 속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허사겠죠. 똑똑하면 100%안 속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tons of gold 바 갖고 있고 그러면 창조가 시간 낭비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엄청나게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소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